경부 쪽에 딱 끼워서 바가지처럼 이렇게 피를 받아내는 거고, 질이 조금 깊으신 분들은 이제 좀 큰 거 써주실까, 긴 거 써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생리컵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참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요령만 좀 터득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생리컵을 가지고 질의 입구를 일단 해부학적으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여성 외음부잖아요. 이제 소변이 나오는 곳 질 입구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질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옆모습으로 살짝 볼까요? 옆모습으로 보면 요게 질이 통하는 자궁이고 소변이 나오는 방광, 그다음 대변이 나오는 장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질 입구가 이렇게 밑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장쪽으로. 자, 그럼 서 있다고 봤을 때도 그럼 질의 입구가 약간 항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서 넣으실 때 그냥 막 이렇게 쑤셔 넣으시면 안 되고 길을 잘 터득을 하시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일단 뭐 요거를 이렇게 질의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들어가요. 요거를 조금 접어서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작게 만든 다음에 질 입구를 들어가서 이제 뒤쪽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조금 삽입을 해 주시고, 삽입을 어느 정도 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힘을 조금 빼서 이렇게 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펴질 때, 이 탄성 때문에 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공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게 펴지는 느낌이 나요. 이제 꽉 차는 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펴졌을 때 이거를 꽉 눌러주세요. 딱 들어가서 경부 쪽에 딱 끼워지게끔. 그래서 경부가 이 안에 쏙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생리컵이 잘 들어간 겁니다. 잘 들어간 다음에 이 입구를 잡고 살살 당겨봐요. 쏙 내려오거나 빠지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안 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안 빠지고 이제 탄탄하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끼시고서 이제 편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꽉 끼워져 있는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 분수를 구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아파요. 아픈데 이제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지. 힘을 주면 더 쪼여지기 때문에 더 안 빠져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나올까봐. 그래서 실제로 생리컵 못 빼가지고 다시 빼달라고 오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요거를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요거를 잡고 천천히 아니면은 요게 조금 이제 그 잘 안 잡아지거나 그러면 조금 위에를 살짝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방향을 지그재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질입구 쪽에 왔을 때는 요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받아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손 깨끗이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회용 장갑을 쓰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장갑을 써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빠지고, 일회용 장갑이니까 혀를 덜어내고 잘 씻은 다음에 일회용 장갑은 벗어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편리한 생리컵 어떻게 관리를 하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뭐 언박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처음에 구매하신 생리컵은 당연히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누구 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언박싱을 하셔서 비누로 다 닦아내시고요. 오일이 들어간 비누는 안 되세요.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로 깨끗이 닦아내시고 잘 헹구신 다음에 끓는 물에 10분 이내로, 보통 한 8분에서 10분 사이, 8, 9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균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끓는 물에 끓여주시는데, 주의하실 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열이 너무 가해져가지고 눌러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저어가면서 10분 정도 잘 살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꺼내서 이제 건조한 곳에 말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리 중에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 내가 지금 생리컵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요거를 뺐습니다. 빼신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피를 당연히 덜어내고 깨끗한 물로 이제 헹궈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일이 들어가지 않은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고 헹궈서 털어서 사용을 다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밖에 나와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중 화장실에서 이걸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 화장실에서는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이거를 막 헹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티슈로 깨끗하게 이렇게 혀를 덜어내시고 그냥 티슈로 잘 닦으신 다음에 그냥 삽입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퇴근하거나 집에 오셔서 다시 깨끗하게 닦으시고 이제 건조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행을 갔을 때요. 여행을 갔는데 산이에요, 산. 오지. 화장실도 없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끓는 물을 보온병에 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끓는 물로 이렇게 해서 헹궈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기가 끝났어요. 일주일 이내에 생리 주기가 잘 끝났으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생리컵을 잘 닦아서 끓는 물에 한 3,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는 3, 4분 정도 잘 소독하시고 건조시킨 다음에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생리컵은 이제 얼마나 자주 갈아줘야 되냐라고 물으시는데요. 탐폰과 비교했을 때 탐폰은 4시간에서 8시간에는 무조건 한 번씩 갈아주셔야 되고요. 생리대는 교체 주기가 없어요. 내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교체할 만큼 꽉 찼다 그럼 교체를 해주시는 거고 아니면 좀 찝찝하다 하면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건데 생리컵은 사실 8시간까지는 탐폰 독성 샥 증후군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8시간에 한 번 아까 오전에 하고 나가시면 이제 오후에 퇴근하셔서 이제 바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양이 많은 날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날에는 여기를 차고 넘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경부에 꽉 껴있기 때문에 막 넘쳐서 흐르지는 않는데 이게 꽉 차게 되면 여기 공기구멍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조금씩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컵을 하고 있더라도 겉에 조금 새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체를 해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라이너 같은 거 새는 그냥 혀를 감당할 수 있게 뭐 패드라든지 라이너로 그냥 하고 계셔도 됩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께서 진료실에서 질문하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제가 대답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컵을 사용하는 도중에 컵에서 좀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원래 질 쪽은 조금 시큼한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면 약간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냄새가 나는 환경에 이게 껴있으니까 같이 냄새가 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교체 시기를 좀 자주, 뭐 4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사용하다가 이게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의료용 실리콘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착색이 되거든요. 약간 누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색깔이 변하면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걸 이제 물에다가 끓였어요. 끓였더니 이제 하얀 막 같은 게 형성이 된다고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지역에 따른 수돗물 특성 때문에 조금 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그냥 막 걷어내고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화장실에 빠뜨렸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이게 빼는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서 이게 화장실 변기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건져서 소독해서 끓는 물에 이제 소독해서 쓰시면 되는데 공중 화장실에 이게 빠졌다 그러면 이거 빼서 쓰고 싶으세요? 그냥 교체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균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럴 때는 과감히 하나 포기하시고 새로 하나 구입해서 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리컵을 쓰면서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냄새가 조금 덜 나요. 우리가 생리대를 쓰거나 탐폰을 쓰게 되면 피를 흡수해서 그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요거는 피를 그냥 그대로 모아둔 다음에 빼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좀 좋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생리컵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생리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면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양이 많고, 근데 그 뒤에 좀 갈색으로 조금 오래 출혈이 조금 지속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질 안에 생리혈이 조금 끼어 있다가 이게 계속 걸어 다니면서 조금씩 나오는 갈색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리컵은 여기 이제 고정이 돼서 받아내서 빼기 때문에 그 갈색으로 조금 질질거리는 출혈의 양이 훨씬 줄어서 그러니까 생리 양이 주는 건 아니고 생리 기간을 조금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생리대를 쓰시는 분들께 이제 생리컵을 한번 사용하시라 그러면 겁나요, 무서워요, 뭐가 배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뱃속이 아니라
약간의 홈이 파여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홈 안에 살짝 넣었다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거부감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반대로 생리컵을 쓰시는 분들께 생리대를 사용하시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리대 쓰실 때 아시잖아요. 찝찝하고 여름에 진물 나고 땀띠 나고 가렵고 질염 생기고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부 쪽과 운동을 할 때도 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생리컵은 보통 이제 하나만 구매를 하셔서 이제 세척해서 계속 이제 주기 내내 하나를 가지고 쓰시는데 2개 정도, 스페어 한 2개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생리컵을 밖에서 빼가지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쓰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간단히 빼서 간단히 세척하고 이런 통에 보관을 하고요. 통에 보관을 하고 아니면 깨끗한 통에 보관되어 있는 걸 빼서 다시 삽입을 해서 쓰고 집에 와서는 이제 둘 다 같이 다 소독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생리컵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고 내원해 주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리컵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했던 사실 영상으로 밝힐 수 없는 약간 그런 팁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진료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성 검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환자분들 오셔서 저 무슨 검진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기로 어떤 검진을 꼭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체크해 보시라고 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나이에 따라서 다 체크해야 되는 항목도 좀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